자 이제 책을 펴볼까? 자 우리 126페이지 전김성도 자 빨리빨리 펴보고 자 오늘 수업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간대도 바뀌고 그렇지? 아마 안 들었나? 다음 주부터는 화목인데 시간대가 바뀌어 8시 40분. 8시 40분 정신이 나간대. 아침에 8시 40분 어떻게 하는데? 왜? 부모님한테 다 연락이 됐을 텐데 안 됐나? 니한테 얘기 안 했었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번만 좀 땡겨줘 되겠지? 다음 주부터는 시간대도 바뀌고 이제 특강도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봤지? 저기 그 이번 주는 오늘 하고 나면 수목금이 뭐라고? 학원 휴강이라서 근데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에 몇 시? 8시 40분이겠지. 8시 40분부터 해가지고 10시 20분에 본 수업이 끝나고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가 특강이야. 표정이 왜 그래?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전기음성도 정의 아마 줄 거 쓸 거야. 전기음성도 정의해가지고 우리 126페이지 자 쭉 줄 거고 전기음성도는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특히 이제 내가 특목고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정의를 알아야 돼. 전기음성도라는 게 뭔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공유기라고 해서 공유 전자쌍을 이게 원자들이 끌어당기는 능력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을 전기음성도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전기음성도 패턴이 지금 주기율표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는 주기율표 제일 밑에 그림 나오지. 자, 그 주기율표대로 자 이제 수치가 써져 있는데 내가 이런 수치도 외워야 돼? 아니야.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외워야 되는 수치는 딱 한 개. 뭐냐면 이 전기음성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플로린이야. 플로린을 어떻게 했느냐? 4.0. 4.0.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음성도라고 부르는 것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는 거야. 자, 패턴 생각보다 쉽다. 어떠냐면 플로린에 가까운 원소일수록 전기음성도가 크고 플로린에서 멀수록 전기음성도가 작아. 자 그리고 거기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에 좀 써줄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빨간색 화살표로 나와 있는 부분에 전기음성도 대체로 증가라고 적혀 있잖아. 그 빨간색 화살표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은 이렇게 적어줘. 비금속성 증가라고. 자,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는 비금속의 성질이 점점점 증가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주기율표의 반대쪽 있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이 주기율표 여기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너가 만들어줘. 저 구석탱이에다가 대각선 구석탱이에다가 색깔 있는 펜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은 금속성 증가라고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큰 플로린을 딱 기준으로 삼았을 때 플로린에서 멀리 있는 녀석일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전자를 당기는 힘도 약해지고 오히려 전자를 잘 내놔둬. 어때? 지금 프랑슘이 대각선으로 제일 멀리 그려져 있거든. 수치가 제일 작아. 0.7가. 그래서 이 특히 1족 원소들, 리튬부터 수소는 뺀다. 리튬부터 해가지고 쭉 이 1족 원소들이 어떠냐면은 여기서도 전기음성도가 매우 작은 원소들로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자를 매우 잘 내놔.
잘 내놓다 보니까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프랑슘 이런 것들, 그거 말고도 있잖아. 세슘이라든지 루비듐 이런 것들은 물속에 넣으면 폭발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그전에는 어떻게 좀 설명이 많았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설명이 좀 줄어든 게 하나 나왔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페이지 오른쪽에 유효획전하라는 게 나와. 자, 이 유효획전하는 뭐냐면은 핵이 가진 전하 있지. 핵전하에서 뭘 빼주냐면은 상수값이 있어. 가려막기 상수라는 게 있는데 가려막기 상수가 뭐냐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가 핵이 있어. 자,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는 궤도가 있다. 자, 궤도가 있으면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이 전자들이 핵이 당기는 힘을 받아. 그러면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힘을 받을 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느냐면은 얘를 내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얘를 기준으로 딱 잡고 안으로 핵이 당기니까 들어가고 싶어. 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으로 인력이 작용을 해. 딱 안으로 작용을 하는 인력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녀석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안쪽 궤도에 있는 녀석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 즉 같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일명 반발력, 과학에서는 충력을 반발력이라고 불러요.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는 핵에서 당기는 힘을 온전히 못 받겠지. 그렇잖아. 온전히 못 받아. 그때 생기는 상수값을 가려막기 상수라고 불러. 그러면 이 전자한테 실제로 작용하는 핵전하를 유효핵전하라고 하고 핵이 가진 실제 전하에서 이 상수값을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고에서는 안 다룬다. 일반고에서는 유효핵전하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정의 정도만 다루지 계산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여기서도 정의 정도만 다루지 계산은 안 하거든. 어디서는 하느냐면은 영재고하고 특목고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그래서 그냥 적어놓기만 하면 돼. 알겠지? 유효핵전하라는 게 있는데 전자를 얼마나 당기느냐, 실제로 당겨지는 그 힘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어떤 수치적인 건데 이때 핵이 가진 핵전하에서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생기는 상수값을 빼주는 것이다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전기음성도 기준이 플루오린이라고 그랬지. 그럼 플루오린이 왜 기준이냐면 이 유효핵전하가 플루오린이 매우 크거든. 플루오린은 핵전하가 9번에 있잖아. 9개거든. 그러면 껍데기는 2개밖에 없어. 껍데기는 2개라서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궤도에 7개나 있는 녀석인데 얘가 핵전하가 9다 보니까 세게 당겨. 세게 당기거든. 그러면 플루오린 밑에 있는 염소는 어떠냐? 염소는 껍데기가 세게다. 껍데기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크기가 매우 커져버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당기는 유효 핵전하가 플루오린에 비하면 있잖아. 좀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여튼 유효 핵전하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 거. 이 유효 핵전하를 가지고 뭐도 판단하느냐면은 원자의 크기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주기 원소를 한번 들어보자. 리튬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플루오린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주기 원소야. 껍데기가 2개거든. 근데 리튬은 어떠냐면은 핵전하가 3이지. 플루오린은 9야. 그러면 리튬의 원자 크기가 클까? 플루오린의 원자 크기가 클까? 리튬이 커. 리튬이 왜 크냐? 얘는 핵전하 자체가 작아. 핵전하가 작다라는 건 뭐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하다라는 건 전자가 핵으로부터 좀 더 멀리 있어 운동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플로린은 어떻다? 똑같은 궤도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핵전하가 무려 3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세게 당겨. 그러다 보니까 리튬보다는 플로린이 원자 크기도 작아. 이 원자의 반지름, 원자의 어떤 전체적인 크기는 패턴도 굉장히 간단해. 같은 주기일 때는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족일 때는 어떨까? 리튬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 다음에 칼륨이잖아. 그럼 리튬하고 나트륨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 나트륨이 더 크다. 이유는 뭐냐? 이 껍데기가 더 많거든. 껍데기가 많다라는 건 크기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 전기음성도 그 알록달록한 색깔로 나와 있는 주기율표를 보면 우리가 자주 봤던 원소들 중에 뭔가 빠진 게 있어. 응? 18족 원소가 빠져있다. 18족 원소는 왜 빼놨냐? 전기음성도 정의가 뭐였지? 공유결합에서 공유전자쌍을 얼마나 당기느냐 하는 건데 18족 원소는 결합을 안 해. 결합 자체를 안 하니까 수치화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18족 원소가 전부 다 결합을 안 하는 녀석이냐? 그러진 않아. 크립톤, 제논, 특히 제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제논은 결합을 해. 그래서 여기서는 제논을 표현은 안 해놨어. 그런데 일부 다른 책에서는 제논의 전기음성도가 표현된 것도 있어. 그래서 그게 이 127페이지 중간에 심화라고 돼 있는 데 있거든. 이 심화라고 돼 있는 데 보면 18족 원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그래서 18족 원소는 왜 표현을 안 했다? 아,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안 하니까. 그런데 공유결합을 하는 녀석도 있어. 근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존재한다라고만 해놨어. 자, 그리고 이 전기음성도와 관련해가지고 어디에 쓰이게 되느냐? 너희가 이제 특목고를 지원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써야 되냐면은 중학교 너희가 2학년 초반에 첫 단원에 뭐 배웠지? 이온.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앙금 배웠지? 네. 기억날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양이온은 왜 양이온이 돼? 전자를 잃어서. 그러면 특목고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와. 전자를 왜 잃어? 아,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 얘가 전자를 왜 잃는데? 플로린이나 산소는 전자를 얻어오잖아. 그래서 음이온이 되지. 얘는 전자를 왜 얻어와? 전기음성. 그래, 그걸 설명할 때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금속 원소들, 특히 금속 원소들은 전기음성도가 매우 작아서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전자를 얻어오기보다는 주로 잃는다.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잃기보다는 전자를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할 때 전기음성도 개념이 필요한 거야. 자, 알겠지? 그래서 전기음성도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웬만하면 미리 좀 외워놓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다음에 내가 또 물어볼 때 특히 이제 우리가 3월달 되면은 특목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내가 전기음성도 관련해가지고 또 강조를 할 거야. 그때 이제 야 전기음성도 정의가 뭐였더라 이러면은 얘기할 수 있게끔 대체적으로 생각이 나게끔 미리 좀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해져. 야, 그때 가서 하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지. 이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 127페이지 결합의 극성이라고 돼 있는 걸 볼 거야. 이 결합의 극성하기 위해서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게 안 나왔구나. 이게 책은 이제 뒤에 나오는구나. 이 결합의 극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극성이 뭔지는 그 127페이지 오른쪽에 나온다. 그거 줄을 좀 그어주든지 있잖아요.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박스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하나 넣어서 극성이란 화학결합에서 전자분포가 어느 한 원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극성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다. 아니 좀 허접한 것들 그 페이지 오른쪽에 있다니까. 잘 보이게 좀 해줘. 나중에 극성 필요하다 이거. 이것도 전기음성도랑 같은 개념으로. 넌 왜 거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그 바로 왜 지금 가방 놔둔 자리가 훨씬 더 편한데 거기 사람이 안 앉아. 그러다 보니까 먼지도 굉장히 많아.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겠지. 나는 찐따예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이상하네. 이게 가네. 왜 이렇게 뭘 한다 그러면 왜 저런? 이제 앞으로 좀 같이 수업할 애들은 좀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 돼.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있잖아. 넌 어느 학교야? 이렇게 물어보고 어차피 같은 나이니까 어느 학교야? 어느 학교 다녀? 그리고 오늘 지금 친구들은 누가 있어? 혹시 내가 아는 애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좀 하지. 진짜 틱하게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친해지고 이래야지. 안 그렇냐? 나중에 진짜 특목고 지원할 애들 있잖아 여기에. 그거 엄청 중요하다. 주변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매년 보면 있잖아. 두 반씩 우리가 해. 두 반씩 해가지고 한 반은 좀 학원을 좀 오래 다니면서 진도가 좀 많이 나가 있는 반이 있어. 너거는 좀 진도가 좀 적게 나가 있는 반이라서 두 반을 이렇게 항상 놓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하나 나타나냐면 좀 학원을 오래 다녔던 애들 있잖아. 학원을 오래 다녔던 애들은 좀 친해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친해져. 서로 이제 얘기도 시작하게 되고 있잖아. 서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서로 갈구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반이 한 반이 있으면 진도가 좀 적게 나가서 언제 얼마 안 된 애들이 이제 너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반들이 있으면은 별로 안 친해. 서로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하나 짠나고 생기느냐면은 특목고는 개또라이 같은 것들이 잘 뽑히거든. 나는 개또라이니까 잘 되겠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너가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생기고 그런 애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그 정보들을 받는 과정에서 곱게 주진 않거든. 뭔 말인지 알겠냐? 곱게 주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어? 만약에 있잖아 옆에 어떤 애가 이렇게 있어. 너도 둘이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럼 네가 이제 얘가 중보거든. 중보가 이제 야 이거 좀 가르쳐 줄래 했는데 이래 등신새끼 얘기 또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마음에 상처받아서 난 다시는 니한테 안 물어볼래. 이런 놈 떨어져. 네, 떨어져. 대신에 이제 자기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니 잘 알잖아. 좀 해봐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있잖아. 그럼 누구 중에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얘가 그걸 물어봐. 안 가르쳐 줄 애는 없다. 대신에 곱게는 안 가르쳐 준다 그랬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있잖아. 뭔가를 하나씩 알아나는 거 있잖아. 내가 하루에 그런 식으로 두세 개만 질문을 한다라고 쳐봐. 너가 학원을 오는 시간이 특목고를 준비하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그 다음 토요일도 오거든. 그러면은 일주일에 4일이야. 그럼 하루에 한 서너 개씩만 누구한테 물어봐도 최대치 4개, 아니 그냥 최소치 한 3개라고 쳐보자. 그러면 일주일에 12개지. 그잖아. 일주일에 12개야. 그럼 3월달부터 준비해서 10월달에 면접을 하니까 대충 몇 달이지? 그냥 최대치 그래서 그냥 좀 빼고 하면은 한 5개월 정도 잡으면 돼. 그러면 5개월이니까 주로 따지면 몇 주야? 20주잖아. 그지? 4주 잡으면 20주지. 20주인데 일주일에 내가 12개를 누군가한테 물어서 알아. 그럼 곱하기 해봐. 몇 개야? 몇 개야? 200 아니 20 240개잖아. 240개야. 근데 내가 한 명한테 한 개, 또 다른 애한테 또 한 개, 내가 어떤 생뚱맞은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생뚱맞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그게 있잖아. 훈련이 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잘했던 애들이 합격률이 매우 높아. 진짜 잘 돼. 진짜 실력이 좀 떨어지는 애도 그렇게 했던 애들이 잘 돼. 그런데 혼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뭐라 하면 있잖아. 그냥 막 적어가지고 있잖아. 문제 풀고 나중에 있잖아. 질문하라 그러면 지가 틀렸는데도 질문도 안 해.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이 막 던지는 것만 듣고 있잖아.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 필기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탈락이야. 안 돼.
아 얘 열심히 하니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나는 속으로도 생각해도 안 돼 얘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처음 말 걸기가 힘들어. 당연히 힘들어. 왜 학교도 다르잖아. 봐봐 이게 뭐 신년에다가 중앙에다가 무슨 저기 뭐 어디 구석이 처박힌 것들 있잖아. 저기 성지 그 다음에 너 어디야? 님 장목이 알아. 니 어디야? 중앙. 니 중앙이야? 이제 그것은 같은 중앙도 잘 몰라. 하여튼 보면 중앙 같은 얘를 보면 찌따들이 많아가지고 니는 오포잖아. 니 어디야? 시행. 니도 지른이야? 니 아다리야? 그래? 그럼 왜 친하게 안 지내? 쟤도 신년이야. 별로 안 친하고 싶은가 봐 쟤는. 예, 피곤해?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미소하고 같이?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야 돼. 말을 좀 잘하란 말이야. 알겠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가 일어나길 바란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게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뭔가 의문이 생기면 질문도 던지고 생뚱맞은 것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나 욕 먹을 것 같은데 상관없어. 욕 먹으면 어때? 그런 걸 갖다가 항상 생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얘기하면은 창피한데 이거 얘기하면 욕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면접하고 가잖아. 그런 애들 그냥 100%야. 탈락이야. 욕 먹더라도 얘기하고 생뚱맞은 것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있잖아. 뒤로 가면 갈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질문들이 나오게 돼. 그게 또 많이 해봐야 알지.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알겠냐?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나중에 무슨 면접을 하겠어. 면접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지금은 있잖아. 그런 처음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특목고 뭐 이렇게 막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 색깔이 사라지면 알겠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옆에 친하게 지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있잖아. 내가 처음 했는데 걔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했다고 해가지고 답시 되면 얘기 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발전도 없는 거지. 알겠냐?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발전시켜 나가야 돼. 자, 127페이지 이제 우리가 결합의 극성하는 거를 우리가 볼 텐데 여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거기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무극성 공유결합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게 나와. 이게 저쪽 번하고 거의 지금 한 교시 정도 진도가 차이 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무극성 공유결합이 뭐냐면은 극성이 뭔지는 아까 줄 거라고 했다 그지? 극성이란 어떤 분자 내에서 전자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야.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말 그대로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 그런데 분자 내에서 전자들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반대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무극성이지 없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온다. 무극성 공유결합 동그라미 좀 해줘야 돼. 가로 1번에 나오는 무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거기 설명도 좀 줄거줘도 되고 박스로 만들어도 돼.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결합하는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같아서 뭐한다? 전자성을 가져가질 않아. 끌려가질 않는 거야. 두 개가 전기 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칠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자 자체가 어떤 전기적 성질 자체를 띠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말한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몇 개 나와 있다. H2, 그 다음에 O2, N2, F2, Cl2, Br2, I2. 즉 똑같은 원자 두 개씩 붙어 있는 이원자 분자들 있지. 얘네들은 뭐가 됐든 그냥 상관없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똑같은 원자니까 뭐야? 전기음성도가 똑같거든. 근데 전기음성도 수치를 한번 그 왼쪽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 전기음성도 수치가 같은 녀석들이 있잖아. 어때? 숫자를 잘 보면 있잖아. 전기음성도 수치가 같은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이 두 개가 붙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 아니야. 안 일어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거기 질소가 3.0인데 브로민도 3.0이야. 보이지? 그 다음에 탄소가 2.6인데 황도 2.6이야. 그러면 이 두 개가 붙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전기음성도 수치라는 건 지금 소수 첫째 자리가만 나와 있는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주어진 값이 아니다 이게. 알겠냐? 소수점으로 아래로 여러 개 내려가.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반올림한 것이야. 반올림한 것이다 보니까 원소마다 전기음성도가 하나도 같은 게 없이 다 달라. 원자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는 전기음성도가 같은 원자다라는 건 뭐야? 똑같은 원자 두 개가 붙어야 되지. 그래서 똑같은 원자 두 개가 붙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분자 자체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살짝 넘기면 뭐가 나오지?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게 나오거든. 이 극성 공유결합에는 뭐 하면 되느냐? 간단하다. 서로 다른 원자끼리만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는 게 보이면 그게 뭐가 됐든 그냥 극성 공유결합이야. 어떤 상황에서? 분자일 때. 거기 극성 공유결합도 동그라미 해주고 좀 전에 얘기한 거 둘도 꺼주고 하면 돼. 서로 다른 원자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당연히 두 원자 전기음성도가 다르니까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분자가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내가 예로 안 적을 거야. 밑에 예가 나와 있는데 이 예가 한두 개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숫자의 분자들이 지금 적어놓은 거 있잖아. 요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극성 공유결합에는 또 두 개로 나오는데 뭘로 나오냐면은 이 안에 무극성 물질하고 그 다음에 극성 물질하고 두 개로 또 나와.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게 그 안에 또 무극성이 있다고? 있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분자의 구조 자체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은 요런 거야. 요거는 좀 적어놔야 돼. 알겠지? 요 두 개는 무극성 물질은 분자가 상하 좌우 대칭인 형태를 가지는 분자들이 있어. 상하 좌우 대칭인 거. 어떤 게 예를 들 수 있냐면은 CO2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야. 얘는 탄소에 이중결합으로 산소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를 가져. 얘가 한 이산화탄소는 항상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얘는 분명히 산소, 탄소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해 있지. 그럼 뭐다?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런데 얘는 잘 보니까 어때? 탄소가 중심에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보면 상하 좌우가 대칭인 구조를 가져. 그러면 얘는 대칭이다 보니까 전자의 분포가 대칭으로 존재를 하잖아. 그러면 극성이 없는 것처럼 돼버려. 그래서 얘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뭐가 된다? 무극성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극성 물질 또 하나 더 있다. 상하좌우 대칭인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상하좌우 대칭이 아닌데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은 정 들어가는 도형이나 다면체 있지. 얘도 무극성이야. 정삼각형 형태를 가지는 분자라든지 정사각형 형태, 정육각형 또는 정사면체, 정팔면체 같은 형태를 하는 분자들이 있어. 걔네들도 뭐가 된다?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무극성 물질이 돼. 이거를 우리가 이 뒤에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아니면 이런 게 아니면 뭐가 된다? 다 그냥 극성인 거야. 극성이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왜 그러면 극성이 되느냐? 거기 대표적으로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HCl, 염화수소가 나와. 그 그림도 나온다. 수소가 원자 작거든. 그럼 염소가 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여기는 수소, 여기는 염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 사이에 전자쌍이 한 쌍이 공유가 돼 있거든. 그러면은 염소하고 수소를 비교하면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커. 그러면 얘가 이 전자쌍이 살짝 이쪽으로 당겨져 가고 그럼 수소는 어때? 전자를 잃은 효과가 나타나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아주 약하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얘가 약하게 플러스 전하를 띠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델타라는 기호로 표현을 해. 델타가 이렇게 생겼나? 너가 알고 있는 델타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건 대문자 델타다 알겠지? 얘가 소문자 델타야. 대문자 델타는 뭘 의미하더라?
변화량. 변화량. 따라서 뭐 하면 되는 거지? 나중 거에서 그냥 처음 거만 빼주면 되는 거지. 소문자 델타는 부분 전화를 의미한다. 그게 128페이지, 그 페이지 오른쪽 위에 나와. 그래서 수소는 델타 플러스, 염소는 델타 마이너스 해가지고 약한 전화를 띈다라는 게 부분 전화 해가지고 소개가 돼 있어.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오른쪽 위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거기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있단 말이지. 이게 올해도 있잖아.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딱 저기 이렇게 세 번째 줄이나 네 번째 줄에 구석에 딱 처박혀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펜도 손에 안 들고 뭐가 있다가 옆에서 누가 뭘 하고 있으면 그때서야 하는 애가 있더라고. 걔 과거 지원했거든. 얘 탈락했어. 될 리가 없는 녀석이. 자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도 여러 명이 그렇게 보고 있어. 자, 델타라고 부르는 걸 쓴다. 알겠지? 소문자 델타다. 소문자 델타. 그래서 소문자 델타는 뭘 의미한다? 부분 전화. 진짜 약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해.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이거야. 내가 얼마 전에 아마 몇 달 안 됐다. 너가 저기 12월 초 해가지고 있잖아. 뭐 했지? 11월 말 12월 초 해가지고 뭐 했지? 기말고사 쳤지. 기말고사 칠 때 너가 저 이런 거 했잖아. 물하고 식용유가 있어.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그래가지고 이거 분리할 때 뭐 쓰래? 분별 갈등이 있었지. 그거 기억나지? 자, 문제는 이거야. 물하고 식용유가 안 섞인다는 건 알아. 자, 문제는 뭐냐? 특목고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와. 야, 물하고 식용유가 왜 안 섞여? 망했어. 왜 안 섞이지? 이거 왜 안 섞이는데 얘가?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그런 얘기하는 데 있어. 저게 밀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분리하는 거였으니까 밀도가 달라서 안 섞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 중심이야. 왜? 물하고 에탄올하고 밀도가 같을까? 다르다. 근데 물하고 에탄올은 잘 섞여. 물하고 소금하고 있잖아. 밀도가 같을까? 다르다. 근데 소금은 물이 잘 녹잖아. 근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밀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거 어떻게 설명해? 물하고 식용유는 왜 안 섞이는데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배우면 돼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준대요? 탈락이야 그러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너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걸 저기서 배운 거야. 왜 그러냐면은 물은 어떤 물질이냐면은 극성 공유결합 중에서도 극성 물질이야. 그런데 식용유는 뭘까? 극성 공유결합 중에 무극성 물질. 그러면 극성하고 무극성은 어떻느냐? 안 섞여. 왜 안 섞이느냐는 건데, 물 극성 물질이랬지.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었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요거 상하좌우 대칭이 아니야. 아니지. 식용유 같은 기름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가 여기 탄소 여기에 다 탄소가 있어. 이렇게 탄소가 있으면 수소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를 가져. 이런 식으로 막 가졌다고.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어떠냐면은 얘 상하좌우 대칭인 형태를 가져.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상하좌우 대칭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일단 저건 아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극성인데 얘는 무극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섞여. 왜 안 섞이느냐? 극성은 약하게 뭘 한다? 전하를 띈다 그랬지.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무극성은 어때? 전기적 성질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매우 작아져 버려. 극성 공유결합이긴 하지만.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는 전하를 띤 입자를 좋아할까? 전하가 없는 녀석을 좋아할까? 당연히 전하를 띤 입자와 전하를 띤 입자는 어때? 다른 거에 비해서 인력이 크게 작용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물은 물 분자끼리 약하게 전하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끼리 인력이 크게 작용하는데, 기름은 어때? 그 인력에 비하면 작아. 작용 안 하는 건 아니거든. 작으니까 어떻게? 안 섞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 섞이냐고? 분자가 하나하나 있을 때는 붙어. 그런데 이런 거지. 지금도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너가 여기서 만약에 수업하러 왔어. 그러면은 생판 모르는 애가 한 10명 있는데 얘는
같은 학교야. 그럼 어떻게 해? 거기 주변에 있겠 그 옆에 앉을 거나 그런 거잖아. 안 그런가? 똑같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는 물질들도 전하를 자기가 일부 띄고 있어. 그러면은 전하를 띈 녀석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 왜? 인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그러면 전하를 띄지 않는 녀석은 어때? 그렇다고 얘가 인력이 작용 안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얘보다는 훨씬 크니까 저것끼리만 붙어 있는 거야. 너거는 많이 겪을 거야. 너거는 이렇게 저것끼리 붙어 있는 쪽이 아니라 밀려 있는 쪽으로. 안 그런가? 아, 난 아닌데 웃기지 마. 알겠냐? 여기서 상당수는 있잖아. 너는 뭐라고? 극성이 아니라 무극성 쪽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라고 뭐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물과 식용유가 왜 안 섞이지? 그러면은 뭐란다? 물은 극성 물질인데 식용유는 무극성 물질이라서 물은 극성 물질끼리의 인력이 식용유보다는 강하게 작용해서 물은 물끼리만 잘 섞여 있어서 식용유와 안 섞이처럼 보이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극성이라는 말을 썼지. 극성이라는 말을 쓰면은 또 이번에도 뭘 써야 된다?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또 이어서 뭔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돼. 그럼 그 친수성, 소수성 그런 것도 친수성도 마찬가지야. 친수성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물과 친하다는 거지. 그럼 그 부분은 뭐다? 극성을 띈다라는 거고. 그러면 소수성 뭐다? 물과 친하지 않고 기름과 친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 부분은 어다? 무극성 성질을 가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한 물질이 극성이고 어떤 한 물질이 무극성이다 막 꼭 이렇게 가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분자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극성과도 친할 수도 있고 무극성과도 친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탄올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에탄올은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세 개가 먼저 붙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수소 이렇게 수소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산소에 수소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를 가져. 자, 그러면 얘는 어떠냐면은 요런 특징이 하나 나타나. 요 탄소와 수소로 돼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은 특징이 뭐가 되느냐면은 약간 대칭인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지는 부분이 돼. 이 부분. 이게 대칭이야? 이거 사실 이거 90도 아니다 알겠지? 이거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야. 이거 90도로 있는 거 아니다. 약간 대칭인 형태로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딱 봐도 어때? 이거 대칭 아니지 이거? 네. 그지? 그러니까 에탄올이 특징이 뭐냐면 이쪽 부분 때문에 이 물질 전체는 일단 극성이야. 이 물질 전체는 극성이다 보니까 물과 섞여 에탄올이. 그런데 이 한 부분, 여기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극성 성질에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기름과도 섞여.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로 뭘도 지우지? 기름때 이런 것도 지워진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 보면은 그거 알잖아. 매니큐어 알지? 매니큐어. 몰라? 매니큐어 써본 적 없어? 민준이 저거 웃는 거 보니까 써봤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가끔씩 이제 이게 특목고 준비를 하면 자신의 원래 성 전체성을 찾기도 해. 아니 뭐 괜찮아 뭐 어때서 얘는 자신의 원래의 성 전체성을 찾아가지고 아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좋아 뭐 이런 거 해도 돼 뭐. 서부장 동생이 지금 동생이 여동생이야? 네. 아 그래? 다행이네. 근데 왜 혼자서 우는 거야? 아 가끔씩 그렇게 좀 숨기려고 자기 손톱은 안 하고 발톱에다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긴 하다. 자 그래서 뭐 써? 매니큐어 지울 때 뭐 써? 빨리 얘기해라. 매니큐어 지울 때 뭐 쓰대? 아세톤 쓰잖아. 아세톤의 특징이 얘가 아세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탄소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 이런 구조를 딱 가지는 녀석인데 요거 생긴 꼬락선이 한번 봐봐. 요거 상하좌우 대칭일까? 아니다. 여기 딱 중심에 있는 게 탄소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봐도 있잖아. 상하좌우 대칭이 아니지. 그러니까 대칭이 아니니까 뭐야? 극성이라는 거야. 극성이다 보니까 누구랑 섞여? 물하고 섞여. 그런데 여기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요거는 특징이 뭐다? 무극성 성질을 가져. 아까 기름이 어떻다 그러는데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고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고 이런 구조를 연속으로 가진 녀석이 기름이거든.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성질이냐?
무극성 성질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러니까 뭘 녹인다는 거야? 내가 매니큐어를 손톱에 칠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손을 씻으면 매니큐어 지워져 안 지워져? 물이랑 너 알잖아 이 새끼야.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씨 어디서 그걸 가르치는데 매니큐어 발라서 손 씻으면 이거 지워져 안 지워져? 얘기해라. 이 학생들은 좀 해봤을 거잖아. 안 해봤냐? 혹시 남학생이었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해본 적이 없으면 난 그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 그거 있잖아. 생각해봐. 나머지 이제 애들 보면 학교에 보면은 반에 보통 절반은 여학생이잖아. 그지? 아니야? 남학생이 더 많아. 그래서 남자가 좋은 거야? 반의 절반이 아이씨 진짜 시기. 반의 절반 그럼 네 반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반은 여학생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니는 네가 한번 얘기해봐봐. 너그 반은 여학생이 많아 남학생이 많아? 저 똑같은데? 저희 남학생이 더 많아. 2명 많은 거 가지고 내가 그러면 반에 여학생들 중에 이렇게 막 칠하고 있는 애가 아니면 칠해서 온 애 이런 있지 않나? 여학생들 별 관심이 없어? 니는 어때? 저희 학교는 그런 걸 선생님들이 많이 잡아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은 그거 색깔 별로 없는 거 있잖아. 매니큐어 중에도 진짜 다양하게 해가지고 색깔 별로 없는 것도 있던데. 대화가 안 되잖아 지금. 이런 경험이 없는 거야 왜? 특히 여학생들은 당연히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한번 칠해보기도 하고 엄마가 칠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칠해볼 수도 있고 옆에 친구가 이거 하면서 이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은 거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있잖아. SNS 이런 데 보면은 손톱에다가 뭘 붙여 그거 뭐라고 그러지? 손톱에다 막 붙여가지고 손톱 길게 붙여놓은 거. 봉수한 진짜 신현준 아니 여기다가 손톱에다가 이렇게 접착제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 무슨 네일 아트 해가지고 이게 다 붙여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 자식이 모르는 척하기. 거기서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붙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면 손톱을 길어가지고 손톱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붙이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 그런 거 막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 보지 않나? 안 보나? 안 본 말고. 하여튼 아세톤으로 지워. 근데 아세톤이 어떤 성질이 있다고? 딱 보니까 상하자고 대칭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물하고 섞여. 근데 이 부분이 뭐 하는 곳이다? 물과 안 친한 곳이야 여기는 원래. 물과 안 친한 곳인데 그럼 누구랑 친하다는 거야? 기름 성분과 친하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가 물에 안 녹아. 우리가 수성 페인트 해가지고 나오는 건 있어. 그거는 분자 구조를 바꿔가지고 극성으로 만들어서 물에 녹게끔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아파트 외벽에 바르거나 아파트 밖에 있는 놀이터 같은 데 보면 있잖아. 그런 도구 뭐 그런 데다가 외부에다가 바르는 데는 수성 페인트 바르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왜 안 돼? 비 오면 녹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비가 와도 괜찮은 건 유성 페인트를 발라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발랐을 때 그냥 매니큐어도 똑같거든. 페인트하고 같은 성분인데 그냥 인체에 발라도 된다라는 식인 거지. 그래서 거기 이제 쓰면 그거 지울 때 뭐 써야 된다? 아세톤 쓰잖아. 근데 아세톤이 무슨 부분이 있어서? 무극성 부분이 있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분자 하나가 극성으로 생기긴 했는데 걔가 극성인 물질과 친한 녀석 또는 무극성인 물질과도 좀 친한 부분을 가져서 둘 다 섞이는 그런 물질도 있어. 그러니까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게 딱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분자들이 있지. 이산화탄소, 물 H2O, 암모니아, NH3 이런 단순한 분자들은 뭐 어느 특정 부분이 뭐고 이런 건 없어. 얘는 워낙 단순한 녀석이니까 그냥 얘는 극성, 얘는 극성,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이렇게 돼. 그 섞이는 거 말고 응. 녹는 것도 그러면 그럼 녹는 것도 똑같다. 뭔가가 용해된다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 뭘 해야 되냐면은 저극기 인력이 크게 작용해야 녹는 거야. 용매하고 용질 사이의 인력이 커져야 용해가 가능해. 그러니까 안 크다라는 건 그 둘 사이의 인력이 작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떤 뭔가 용해된다, 뭔가가 녹는다 이런 거는 다 인력과 관련된 거야.
인력. 극성이 왜 극성 물질끼리 섞인다? 저것끼리 인력이 더 크니까. 그럼 무극성은 또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저것끼리 인력이 좀 적어도 있잖아. 극성은 극성끼리 알아서 이렇게 저것끼리 놀고 있으니까 그냥 무극성 가만히 놔두면 저것끼리 같이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것처럼. 왜? 별로 친하지도 않고 뭐 인력이 작용하지도 않아. 별로 친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또 계속 내가 얘기를 할 거야. 특목고 진짜로 준비하는 애들은 좀 이렇게 애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야 돼. 옆에 있는 애들 어차피 같이 볼 애들 많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도 던져보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여학생은 또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굳이 안 해도 돼. 알겠냐? 별로 친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뭐 면상이 그 바람직하진 않잖아 다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뭐 불만 있어? 아, 난 좀 생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난하나 어디서 이씨. 뭐야 그냥 다 연체동물 두 종류거든. 오징어, 꼴뚜기, 호래기, 꼴뚜기, 쭈꾸미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서도 오징어니까 괜찮아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다 중에. 그러니까는 서로 그냥 특목고 준비한다 하는 애들은 좀 친하게 지내면서 어차피 계속 볼 거니까 때에 따라서 중간에 뭐 한다 해놓고서 있잖아. 좀 있다가 사라지는 애들도 가끔씩 있어. 그런 애들 표가 나. 그 중에서도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 굳이 그런 애들하고는 친할 필요는 없지만 나머지는 좀 해보겠다 하는 애들은 좀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정보도 많이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돼. 자, 그게 이제 128페이지 분석하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129페이지까지 해가지고 뭐다? 이게 다 극성과 관련된 내용들로 쭉 설명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왜 정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정겸성도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거기 나온다. 128페이지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 정겸성도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무극성에 가깝게 되고 좀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극성, 그 다음에 아예 좀 심하게 차이가 나면 이온계란 물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온들이 물과 친해. 왜? 이온은 통으로 그냥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129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정전기 전이지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무지개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면은 빨간색, 플러스 쪽으로 커지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해가 어때? 이게 균일하지 않지. 그지? 한쪽으로 좀 빨간색과 조금 보라색이 치우쳐져 있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색깔이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살짝 넘어가가지고 130페이지 우리가 줄만 좀 그어줄 게 있어. 뭐냐면은 거기 1번에 가로 1번 쌍극자라는 게 나오거든. 쌍극자 줄을 하나 딱 그어주고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 거기도 첫 번째 줄에 그 쌍극자 모멘트는 공유결합에서 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 하는 말 딱 줄 꺼주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 뭔가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어서 진행을 할 거야. 되겠지? 좀 쉬었다가. 그렇지. 방금 맞췄지만 바로 시작하는 걸로. 이거 쳤나? 안 쳤지. 됐어. 잘했어. 자.
크리스마스 때 테스트 한 번. 자, 안 온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풀이는 우리 다 했었거든. 자, 어휴, 그래. 하기 쉽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겠니? 야, 그 같은 놈이면 무극성이고 다른 놈이면 극성인데. 가려막기가 뭔지 알지? 영어로 얘들아 스크린 이펙트. 스크린 이펙트 뭔지 알지? 농구 하다 보면 나오는 거, 농구에. 그치? 농구에 하면 이렇게 그 막는 거 있잖아. 근데 전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맨 가에 있는 전자. 자, 그냥 하면 돼. 자, 그래. 얘들아 이제 많이 쉬시고, 자 이제 주말에 많이 쉬시고, 이제 다음 주 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 과거 준비 반은 그러니까 과거 준비 안 하는 애들 얘들아 수금에 와야 돼. 수금에 오면 돼. 수금 일반고는 수금 8시 40분부터 10시. 그래 뭐야 과거가 반은 아니잖아. 그렇지. 인생에 뭐 과거 안 가도 과거 안 가도 잘만 가더라. 그렇지. 그런데 뭐 가면은 좀 유리하다 이런 거지 뭐. 자 인생 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어디 할 차례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원래 다는 안 했는데, 그렇지? 다는 안 했는데 70 몇 페이지지? 9페이지 중에 물론 다는 안 했어. 근데 이거를 문제를 다 하면 진도를 너무 못 나가서 각자 하면 되는데 6번 풀어봤어. 풀으셨어요? 풀이했었나? 제가 질문해가지고. 그랬구나. 아니 그래. 저번에는 6번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어디서 풀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어디서 풀었지? 너는 그랬구나. 네. 했구나. 자 얘들아 그러면 이제 얘들아 82페이지. 그렇지? 그 전까지 정리는 그렇지? 우리 크리스마스 때 다 정리했고, 그렇지? 안 오시는 분들 어쩔 수 없고, 그렇지? 보충 부르고 안 오고 뭐 크리스마스 때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지? 내가 딱 얘기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와주지만 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지 마. 알겠지? 그렇지? 나도 그렇지?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바쁘다. 안 하고자 하는 애들까지 그렇지 끌어올리는 거는 힘들어. 하고자 하는 애들만 하자고. 알겠어? 하고자 하는 애들은 새벽까지 남았어. 새벽 2시에 질문해도 돼. 3시까지 남아도 돼. 그때 옛날에 선배들이 새벽 1시 반, 2시까지도 했어. 애들 막 질문하고 막 새벽 1시까지 그치? 보충 잡고 하고자 하면 다 한다. 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치? 자 그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82페이지 그치? 자 얘들아 봐. 일과 에너지야. 일과 에너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중3 때 일과 에너지 배웠니? 안 배웠어. 그러면 하면 되지 뭐. 자, 일과 에너지. 자, 일이 뭐니? 일이 뭐야? W. 일단 중학교 3학년씩 나와. W는 뭐? F 곱하기 S. 중학교 3학년씩 나와. F가 힘. 얘들아, S가 이동거리. 그치? 배웠지? 나 들어봤지? 아니, 너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쳐, 이제. 3학년 1학기 때. 그치? 시험 친다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단위가 줄. 단위. 얘들아 얘 단위는 뉴턴. 얘 단위는 미터. 그치? 이것들 하면은 뭐지? 단위는 뭐? 줄이지. 줄. 그래 또 하고. 얘들아 둘이 곱이잖아. 곱이면 어때? 그래프가 나왔어. 넓이. 여기 S고 여기 F다. 그래프는 뭐지? 넓이. 우리 책에 책에 있지 넓이. 얘들아 당연히 삼각형이나 삼각형 중에지 이상한 곱수 중에 이 넓이가 합니다. 그럼 뭐 다 한 거잖아. 근데 일의 부호 요거 하기 전에 그 83페이지에 심화 있거든. 심화. 거기 심화에 보면 이런 거야. 어떤 물체가 있어. 어떤 물체가. 질량의 물체가. 자 F를 줘. 근데 거리가 얘가 S를 가. 근데 각도가 있어. 각도의 차이가. 각도가 차이가 있지. 각도를 그럼 세타로 줘. 그러면 이때
자, 이때 물체가 내가 이렇게 힘을 주는데 물체가 이렇게 가는 거. 뭐 그런 거야 많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그치 뭐냐면 마트 그치 카트를 끌 때도 이렇게 힘을 주는데 카트는 이래 가잖아. 그러니까 힘은 이래 주는데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 다를 때 그때는 W를 어떻게 쓴다? F 곱하기 S에 무슨 세타? 코사인. 코사인 세타. 우리 책이 보이지 코사인 세타? 모르면 적어야 돼 얘들아. 그거 이제 모르면 줄 걷고 적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이 의미하는 건 뭐다? 자 이제 식에서 코사인이 의미하는 건 뭐게?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야. 같은 방향성분끼리 곱해라. 방향 성분 같은 방향 성분끼리 그렇지? 끼리 이거는 곱하라고 곱해라 뜻이. 곱해라. 자 그럼 만약에 사인이 들어있어. 얘들아 우리 그렇지 돌리면 기억나? RF 사인 세타. 그렇지? 자 이때 사인은 뭐지? 수직 방향성분끼리 곱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공식을 이제 보다 보면 공식에 코사인이 들어있으면 같은 방향성분끼리 사인이 들어있으면 수직 방향성분끼리 알겠지? 자 그러면 이를 부어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우지 말고 여기다가 각도까지 같이 적자. 여기 각도 코사인 세타 적어보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지? 이 둘이가 같은 방향성분끼리 곱하라. 이런 의미야. 이게 자, 그렇지? 얘들아 우리가 F를 보면 F의 코사인 세타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 곱하라는 얘기가 같은 방향성분끼리 곱하라. 자, 그럼 여기서 1이 0인 경우는 여기 0인 경우 하기 전에 우리 책에 1을 부호라고 돼 있는 부분 이제 얘가 플러스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같은 방향이야. 얘가 플러스 1인 게 어떤 거지? 세타가 0도. 그러니까 코사인 0도가 플러스 1이야. 코사인 0도가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얘가 뭐지? 마이너스 1인 거. 세타가 뭐지? 180도. 그러니까 코사인 180도가 모르면 외우면 돼 얘들아. 마이너스. 자 그러면 0은 뭐지? 0은 이게 0, 얘가 0인데 얘들아 이건 있는데 얘가 0. 그치? 세타가 몇 도? 90도. 코사인 90도가 0.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부호, 그치? 그림 3개 있잖아.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치? 서로 수직이면 0이야. 사람이 상제한 일은 0이다. 그치? 요게 0이라서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있는데 얘가 0이기 때문에 0인 거야. 그러면 얘가 0인 게, 그치? F와 S가 서로 수직인 거지, 그치? S가 서로 수직. 자, 수직이면 0이지. 우리 책에 얘가, 첫 번째 얘가 뭐가 있어? 물체를 들고 가기. 들고 가는. 근데 하나 더, 얘들아, 우리 책에 없는 거, 하나 더. 등속 원운동이라고 적으면 돼. 얘들아, 등속 원운동이라고 적을래? 등속 원운동.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해. 자,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해. 그러면 등속 원운동은 아이고야, 그치? 자, 어떤 물체가 등속 여기 V로 이렇게 운동해. 근데 힘은 이렇게 줘. 힘은 이렇게 줘. 운동은 이렇게. 그럼 등속 원운동 여기가 뭐게? 수직이야, 수직. 얘들아, 이게 중학교 3학년 언제 나와? 중학교 3학년 2학기 책이야. 원과 비례. 원의 접선과 그치? 이게 지름을 지나면 지름은 항상 수직이지. 그렇지. 여기 가면 여기 등속 원운동은 여기 수직이야. 이때 힘을 중심으로 향한다 해서 90력이야. 그게 등속 원운동은 항상 중심으로 힘이 있고 그 중심과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수직을 이루지.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0. 자, 그러면 타원 운동은 한 일이 0일까? 이렇게 질문해. 이렇게 질문해. 진짜로. 어디서? 경남 가고 2차에서. 자, 등속 원운동은 한 일이 0이야. 그러면 지구와 달 사이는 등속 원운동이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등속 원운동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타원입니다. 타원인 증거가 있어. 뭐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달이 지구주위를 타원으로 돈다는 증거. 얘들아, 타원으로 돌면 달의 크기가 어때? 바뀌어요. 바뀌겠지. 그게 슈퍼문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금한일식도 있거든. 얘들아, 우리가 아, 일식 중에 고리처럼. 그렇지. 이렇게 태양을 다 가리는 일식은 개기일식. 근데 태양을 조금 작게 가려. 여기 그치? 이거 금반지처럼 여기가 좀 튀어나와. 여기 있는데 이걸 금환일식이라고 해. 이게 원리가 뭐냐면 내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엄손가락으로 얘를 칠판을 가릴 때 이러면 다 이렇게 하면 다 가리는데 이렇게 하면 다 못 가려.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 사이 거리도 달라진다는 거거든. 그치? 달라져. 약간 많이 안 아니고 약간 달라져. 그래서 그 멀 때냐 가까울 때냐 따라서 달라진대. 뭐 슈퍼문이나 금한일식 이런 게 달이 그치? 달이 타원으로 도는 증거야. 근데 원에 가까운 타원이야. 그냥 뭐 봉쇄는 원으로 생각하면 돼. 뭐 물어보면은 타원이라면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가 타원을 이렇게 돌아. 아니. 그렇지. 그러면 봐라. 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 아니야. 네. 이거 수직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등속 원운동이지만 타원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옆에 물체의 한 일이 0인 경우는 자, 그 옆에 조그만 걸 실어. 그렇지. 얘들아. 물체가 한 일이 0인 경우는 뭐냐면 이거야. 첫 번째는 얘가 0이고 두 번째는 얘가 0이고 세 번째는 얘가 0. 얘가 0, 얘가 0, 얘가 0. 그렇지. 얘가 0은 두 가지. 그렇지. 끝났네. 끝났고. 자, 그 다음 밑에 운동 에너지. 얘들아, 운동 에너지. 자, 그 에너지가 뭐지?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에너지죠. 그럼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얘들 어디 일과 에너지의 관계가 어디 갔지? 어디 적을까? 어디 적어 놓으면 좋겠는데. 일은 에너지. 그렇지.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기본이야. 이거를 옆에 조금 왜냐면 좀 더 적을 거거든. 일은 에너지 변화량.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자, 일은 에너지 변화량인데, 그렇지? 외력이 한 일은 얘들아, 너희들 위치 에너지 배웠지? 위치 에너지 우리 배웠다고 가정할게. 운동 에너지 EK, 운동 에너지 변. 얘들아, 삼각형은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렇지?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EP라 써. 위치 에너지의 변. 위치 에너지의 변. 두 개 다 더한 거야. 근데 자, 알짜임이 한 일은 알짜임이 한 일. 그러니까 적어놓고 이제 설명할게. 적어놓고 설명 저쪽에 하겠지.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 이거 없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자 크게는 있잖아. 일은 에너지 변화량인데 외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변화량 둘 다 더한 거고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나잖아. 이걸 같이 강조할 거야. 그래서 강조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자, 이거 세 개를 딱 적었으면 이제 이 책을 보면 운동 에너지 공식이 먼저 나와 있어. 2분의 1 mv 제곱. 자, 그렇지. 경남 가구가 제일 많이 신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니? 또는 2분의 1 mv 제곱에서 그 2분의 1은 뭘 의미하지? 어디서 나온 거지? 자, 위치 에너지 공식은 mjh. 그 왜 mjh? 이런 거야. 이걸 물어본다고. 그 최근에 너 많이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공식을 일단 적을게.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2분의 1 mv 제곱. 저 공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예요. 어디 갔나? 요건데 여기인데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3개 중에 맨 마지막 공식이 뭐지? EAS는 아직 그치 모르면 친구들 안 돼.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자, 여기서 양변에 뭐 곱할까? M을 곱해, 얘들아. 그 끝났어, 얘들아. 그냥 끝났어.
그치? 그 다음에 뭐 할까? 요게 얘들아 F는 MA 이거를 F라 적고 우리는 R자임이라고 불러. 그치? 그러면 F 곱하기 S만 남기고 2분의 1을 양변을 나눠. 자, 그러면 이 공식 어떻게 유도되니 할 때 첫 번째는 맨 먼저 배경을 먼저 뭘 얘기하냐면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를 먼저 얘기해. 이거랑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유도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일이잖아. 우리 F 곱하기 S 1을 했잖아. 그럼 얘가 뭐야?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얘를 뭐라 할까? 움직이는 물체, V가 속력이니까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유도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아니 물론 이런 거는 이제 그치? 우리가 이제 과거 면접을 대비하면 자 이거를 무조건 외우라고 하고 그치? 이거 공식 어떻게 돼? 이거는 뭐지? V는 V0 플러스 AT라는 첫 번째 공식과 그치?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두 번째 공식에서 T를 소거시켜. 그래서 공식에 그러면 저기 2분의 1에서 저 2는 2AS 할 때 2에서 온 거야. 그치? 근데 저까지 정도 물어보지. 저 공식은 어디서 왔어? 이거는 안 물어보더라고. 자, 그게 우리 책에 있는, 그래. 변화를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면, 그치? 그 중에, 요게, 봐봐.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를 갖다. 이렇게 되잖아. 맞지? 자, 이게, 봐봐. 이게 R자임이지. 그치? 그래서 요게 R자임이야. 그럼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를 갖다. 이거. 그치? 요거.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얘들아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 위치 에너지 뒷장에 나오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위치 에너지가 MGH 또는 9.8mh라고 배웠던 게 있어. 자, 그러면 이 R자임이 한 일에서 위치 에너지 변화는 왜 고려 안 하니? 이렇게 질문해. 고려를 왜 안 하니? 이걸 왜 안 했지? 왜 운동 에너지만 따졌어? 우리 책에도 보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일이 R자임이 한 일. 그러면 외력의 한 일은 그렇다 치고 R자임이 한 일은 왜 위치 에너지를 고려 안 하지?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다 알고 있어. 뭘 질문하는지 다 아는데 뭐. 그렇지? 뭐 그거서 이제 하나 질문할 건데. 그러면 R자임이 한 일에 왜 위치 에너지는 없니? 이렇게 물어봐. 자, 이거는 얘들아 뭐냐면 하나 예를 하나 딱 들면 그냥 딱 이렇게 바로 나와. 여기 치울게. 이거 치울게. 바로 나와 그냥 예를 하나. 그러니까 봐봐. 얘 질량이 m이라는 거. 그치? 자, 뭐 이쪽으로 아니 그냥 숫자를 줄게 그냥 1kg를 하자. 내가 이쪽으로 15N의 힘을 줘. 그래서 내가 여기 1m 이동했어. 자, 그렇지. 중력가스 G는 10이라고 9.8 하지 말고 10으로 계산할게. 그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R자임이 한 일을 R자임은 얼마지? R자임은 얘들아 15N의 힘을 줘. 근데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중력이 10N이 있거든. 그럼 R자임은 몇 N이야? 5N. 5N이야. 그러면 15 빼기 10이 R자임이지, 그치? 맞잖아. 15 빼기 10이 R자임이잖아. 네. 거기다가 1을 봐. 그치? 이게 뭐야? 운동에너지 변화라는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이 10이 있잖아. 질량 곱하기 중력가수 G잖아. 이해되니? 그치? 요 1이 뭐지? 높이 H지. 그러면 얘는 있잖아. 요걸 F로 할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야. F 빼기 mg의 H는 델타 2K 이렇게 구한 거야. 이해되니? 이게 R자임이잖아. F에서 mg를 뺀 게 R자임이잖아. 거리가 H. MGH. 그러면 MGH라는 위치 에너지가 이 안에 있지. 무슨 얘기냐면 R자임이 한 일의 계산 안에 위치 에너지 변화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알짜 힘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치?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 변화를 고려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만 적으면 돼요. 이해되니? 됐다. 아니,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야. 얘들아,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걸 한 10번 해야 돼, 10번. 왜냐면 한 5번 하니까 애들이 잘 안 외우더라. 10번 해야 돼. 그치? 나중에는 지겨워져야지. 그러면은 다 맞추는 거지. 자, 그래, 아유, 이런 식이다. 그렇지, 이런 식이다. 뒷자, 이거 할 거, 이제 더 이상 뭐 영어 없지? 영어 필요 없고, 뒷자는 이제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볼게. 위치 에너지도 할 거는 되게 많지. 위치 에너지 할 거 되게 많다. 자, 이게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 포텐셜 에너지. 이 P라 적고,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 읽는 거야. 위치 에너지. 원래는 포텐셜. 포텐이 뭐지?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내가 잠재적 에너지를 했어. 원래 정의는 잠재적 에너지야. 근데 잠재라는 단어가 좀 과학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과학적인 용어로 바꾼 거야. 그렇지? 위치 에너지.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그치? 내가 어떤 물체를 여기에 지우개가 있어. 이렇게 들고 있었어. 이거 손을 딱 놓으면 어때? 이게 내려가잖아. 그치? 내려가지.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치? 얘가 손을 딱 치는데 얘가, 그치? 중력이 없으면 어때? 그대로 있겠지. 네. 맞지?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걸 내리면 요 밑에 뭐냐면 무슨 물레방아겠다, 진짜.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린다. 아니면 뭐가 있으면 뭐 부수거나. 그러니까 중력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는 거야. 중력이 없어. 그럼 얘는 가만히, 손 놓으면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잠재적 에너지는 반드시 힘이 등장해.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보면 위치 에너지의 2번부터 이렇게 1번에 2번부터 종류 쭉쭉쭉쭉쭉 있어. 그치? 맞지?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만류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분자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5개 있는데 분자력은 보통 저기 어디 뭐 화가스나 두고 다루는 거고, 또 이상기체일 때는 분자 간의 위치 에너지는 0이라 두거든. 그래서 그건 빼고 우리가 하는 거.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 2번이야. 중력에 의한 위치. 자,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만류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이게 얘들아 총 4개가 등장해. 물리 1, 2를 통틀어서 4개를 등장해. 근데 얘들아 중학교 3학년 때는 여기까지.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중3은 여기만. 중3. 고2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게 고2 책, 얘들아. 고1 책 아니야. 고2 책이다.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한 거야. 알겠지? 일반고에서는. 이 둘은 고3 때 배운 거야. 물리 2에. 왜 나눴을까? 수학이야, 수학. 수학의 차이야.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그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이 mgh 또는 9.8mh. 그럼 이게 h가 거리거든. 높이잖아, 높이. 그러면 거리에 관한 몇 차함수? 1차함수.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 3학년. 왜 1차함수가 중2 때 나오잖아. 자, 얘는 2분의 1. 아니, 안 적어도 돼. 이건 안 적어도 돼,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다. 여기는 안 나왔어. 2분의 1. 얘 뭐지? 거리가 몇 차함수지? 2차. 얘 거리야. 거리가 난 2차 함수지. 그러니까 2차 함수 중3 때 보잖아. 자, 얘는 안 써도 돼. 안 쓰지 마. 이거 안 써도 돼. 라지 Q, 스몰 Q. 자, 이렇게 있어. 네. Q1, Q2. 그러면 얘들은 나오게 된 배경이, 자, 이게 배경이 있잖아, 얘들아. 이게, 그치, 높이 H에 대해서 mg가 일정하거든, 이렇게. 중력은 내가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거의 똑같아.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걸 무시해. 그러면 자, 여기 H지. 그럼 여기가 힘이지, mg지. 얘들아, 여기가 Y축이 힘이야, X축이 거리야. 그럼 면적이 뭐지?
1참. 한 일이지. 한 일이잖아. 네. 그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이만큼 면적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지. 이게 공식으로 하면 mj지. 얘들아 여기가 mg고 여기가 h니까. 그럼 얘는 어때? 그렇지? x고 f인데. 얘들아 탄성력은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1cm 늘리는데 1N이 들어. 2cm 늘리면 몇 뉴턴? 2년, 3cm는? 3년, 그러면 x와 f가 몇 차함수? 1, 1차함수. 그래서 f는 크기만 따질게 kx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 면적이 한 일. 그럼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 여기가 x야. 여기 kx야. 면적은 뭐지? 2분의 1 kx 제곱. 그다음 x 곱하기 kx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은 왜 2분의 1이 붙었지? 삼각형의 넓이지. 알겠지? 경남가고에서 이런 거 질문했어. 아니 질문 안 하지. 질문하니까 여기 나오는 2분의 1은 어디서 나온 거니? 이거 물어봐. 물어보니까 하는 거야. 자, 안 물어보면 안 하지. 여기는 마이너스. 그렇지. 이거는 얘들아 인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참고로 얘는 있잖아. 왜 안 하냐면 이거 물리2에 이제 나는 거야. 물리2. 그러면 이거 물리1도 빡신데 물리2는 더 빡시겠지. 자, R이고 F지. 그치? 어떻게? 요렇게 돼. 얘들아, 마율력 공식이 F는 라지 G에 R 제곱에 라지 M 승. R 제곱이 밑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그럼 이거의 면적을 구한 거야, 얘들아. 근데 면적을 이렇게 구해. 선생님, 면적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못 구하잖아. 뭘 써야 돼? 적분을 써, 적분. 그래서 적분을 쓰면 결론이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적분 써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 저 적분 몰라요. 그럼 뭐 하면 돼? 나중에 이거 물리투 할 때 암기하면 되겠지. 암기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자꾸 안 했으니까 제가 암기 안 해도 돼. 요 마인드가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마인드. 알겠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거 다 외우면 되겠네. 요 마인드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아이고 김민준 형님 그치? 일어나시면 돼. 자 그러면 요 공식 중에 우리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거 안 하겠다고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럼 이 두 개 하겠다고 이 두 개. 자 그러면 내가 공식을 이 두 개만 외우면 되겠네. 하나는 거리가 1차함수고 하나는 거리가 2차함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2번 위에 1번 있는데 1번에 얘들아 1번 가로 1번이야. 쭉 보면 1, 2, 3, 4, 5, 6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그게 뭐가 있냐면 위치 에너지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 내에서 갖게 되는 에너지이므로 서로 힘이 작용하는 물체에 이루어진 개에서 나타난다. 얘들아 핵심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야 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스템이야 시스템. 잠깐만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왜 영어로 하면 내가 외국인은 아니고 그렇지. 자 얘들아 이거 개. 자 우리 위치 에너지 아까 운동 에너지 할 때는 선생님 개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위치 에너지는 항상 있잖아. 얘가 이제 중력에 의한 것만 생각해 볼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이 EP는 mgh.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 근데 높이가 누구를 기준이 필요해. 기준에서 높이 h야. 그러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예를 들어서 질량 m인 물체가 요렇게 있어. 그럼 얘는 mjh야. 그럼 기준이 여기라니. 그치? 만약에 기준이 여기면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0인 거야. 기준이 여기면 기초 에너지가 마이너스. 그게 기준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 내가 얘를 있잖아.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려면 요 물체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요 기준도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항상 뭐지? 기준을 포함해서 얘가 어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물체 개가 돼 항상. 개라는 게 얘들아 여러 개 있으면 개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개 있으면 개야. 그러니까 자 지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만 생각하면 태양이지. 태양 외에 다른 행성들도 막 생각하고 위성 그럼 태양 개가 되잖아. 이해?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갖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얘만 따지면 개가 아니야 얘들아. 얘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물체와 이 기준을 포함해야 돼. 위치 에너지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위치 에너지에서. 근데 그 개가 고립계 닫힌 게 열린 개야. 근데 물리는 다 그냥 고립계야. 고립계 닫힌 게 그러면 이 걔가 뭐야? 자, 화학에서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봐. 화학에서 이게 작년에 차원과고에서 2차 면접으로 나온 거야. 이거 화학 쓴 애한테 질문했어. 자, A 더하기 B는 C야. 어떤 반응이 일어나, 화학 반응. 그 삼각 플러스 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어디가 개고 어디가 주인이? 이렇게 질문했어. 이거 대답을 못한 거야. 알겠지? 그럼 그 개는 무슨 개니? 그 다음 질문이 그건데 개가 어딘지를 몰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 물질 하나 이거 여기가 개야 얘들아. 여기가 개야. 나머지는 주위야 주위. 그러니까 얘가 개고 얘가 주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 개의 종류는 개가 물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A, B, C가 같이 공존하잖아. 물질 개, 물질. 그러니까 근데 이 개가 있잖아. 봐봐. 자, 이 개가 위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위로 아래로 물질이 왔다 갔다 해.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해. 여기 그치 얘들아 여기 유리로 돼. 뭐 유리겠지, 그치?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해. 열린. 이게 뭐지? 열린 개. 우리 책이 열린 개. 자, 이번에는 여기 뚜껑이 닫혀 있어. 뚜껑이 닫혀 있어. 그럼 물질이 이동 못해. 뭐지? 닫힌 개. 근데 여기에 이번에는 단열재로 싸가지고 에너지도 출입 못하게 까맣게 그러니까 빛도 왔다 갔다 못하고 열도 왔다 갔다 못하게 닫아놨어. 단열재로 이상적으로. 그럼 뭐야? 고립계야. 물리는 다 이 고립계야.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 공이 떨어지고 맞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줘가지고 얘가 물질이 변화 이런 거 없다. 그래서 항상 고립계. 그래서 걔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포함하는 거야. 알겠지? 경남과고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자 걔가 억수 똑똑했지. 억수 똑똑한 애인데도 걔가 당한 문제가 이거였어. 공이 자연학하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냐 안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중학교 3학년 2학기 책에 나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답이야. 맞다.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으면 보존됩니다. 그때 물체계는 어디까지 얘기해? 이거야. 그렇게 질문했어 진짜. 그럼 어떻게 돼? 지면을 포함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자연학할 때 이 지면을 포함한 게 물체계야. 그 다음 질문이야. 그러면 이 물체만을 물체계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애가 당황한 거지. 이렇게 당한 거야. 안 되죠. 안 되지. 왜? 얘만 물체계로 보면 기준이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야. 기준이 없는데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있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속력만 빨라지고 있잖아. 맞지? 위치 에너지는 없는데 속력만 빨라지잖아. 그럼 뭐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다고. 어디서? 경남과고 2차 문제다. 그 질문을 맞췄다. 100% 합격. 왜? 대부분이 못 맞추고. 그치? 왜냐면 대부분은 공식만 외운다고. MGH, 2분의 1 K, 그치? 2분의 1 MV 제곱. 알겠지? 거기서 기준이 의미하는 거랑 걔가 뭘 의미하는지, 거기서 걔는 또 무슨 걔인지, 이것까지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문제 풀 때 보고 그까지 생각 안 해. 그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 10번 하면 돼, 얘들아. 5번 할 때까지는 이해가 안 되지. 10번 하면 이해가 다 돼. 알겠지? 얘들아? 한 3번 했는데 이해돼요. 그럼 뭐 걔는 계속 이해하는 거고. 나는 7번 했는데 이해 안 돼요. 그러면 3번 더 하면 되지. 그치?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인 거야. 알겠지? 자, 84페이지에, 그치? 그 밑에, 다 뭐야? 뭐, 끝났네? 다 했네? 다 했고. 자, 4번에 위치 에너지 기준 위치,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다. 근데 기준이 어디다 두느냐? 내 마음대로 둬도 돼. 근데 아무 말도 없으면 지면이야. 그냥 아무 말도 없어. 중요한 위치 에너지 기준이 없어요. 없던데요? 그러면 지면이야, 지면. 알겠지?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돼. 자, 그러면 지면을 항상 포함해야 되니까 물체계고 그 물체계는 고립계야. 자, 그 밑에 위치 에너지 아예 옆에 공식 MGH. 자, 여기 볼게. 오른쪽 페이지. 자, 85페이지. 중력이와 위치 에너지의 양. 공식 보여? MGH. 그렇지? 그러면 중력이와 위치 에너지는 왜 MGH니? 그거 질문을 또 그치? 그 고등학교 그 이상고등학교 그 경남 가고 그 맨날 그런 걸 질문해.
왜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니? 왜 공식이 mjh니?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네 적분할 줄 아니? 그런 건 안 물어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용어를 네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니? 자 이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 공식이 mgh인 건 내가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단어에 보면 얘들아 이 단어에 두 번째 줄에 서서히 들어올리는 거 있어. 이게 물체를 서서히 들어올려. 얘들아 서서히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뭐지?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있지만 서서히는 무슨 뜻일까? 서서히. 등속.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물체를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야. 이게 서서히라는 게 어떤 단어들이 다 있잖아. 서서히 또는 천천히 또는 일정한 속력으로 이 세는 같은 단어야 그냥. 같은 단어야. 그러면은 그렇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거야.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내가 외력이 해준 일을 양. 자 F 곱하기 여기 높이를 H로 할게. H. F 곱하기 H. 네. 자 F 곱하기 H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럼 서서히 올렸으니까 얘가. 그러면 서서히 올리려면 얘를 얼마나 힘을 줘야 될까? 얘가 M 아래쪽에 mg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서서히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면 그렇지. mg랑 똑같은 힘을 줘야 돼. 그러면 얘는 mg를 줘야 돼. 그래서 해준 일, 외력에 해준 일의 양이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고 기준이 지면이니까 얘는 그렇지. 얘가 가지고 위치 에너지는 mg지.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때, 그렇지? 외력이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위치 에너지 변화라는 거 더하기인데 서서히 물체를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그렇지? mgh다. mg 곱하기 h가 되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mgh. 왜 기준점 위치 에너지 0이니까. 얘가 나중에서 처음이잖아. 처음이잖아. 처음. 근데 처음은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0이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공식이 mg지. 이런 거 물어봐. 선생님 모르겠는데. 나 걱정하지 마. 그치? 한 19번 더 남았어. 자, 여기 3번 했고, 밑에. 얘들아, 개념 심화. 그 3번은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옆에 있잖아. 옆에 조그만 글씨에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지? 얘들아, 위치 에너지에서 마이너스는 뭐지? 기준점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기준점 이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과학에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인 경우도 있어.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일 때는 반대 방향이고, 그치? 스칼라, 즉 에너지에서는 기준점 이하라는 뜻이야. 기준보다 낮아. 마이너스지, 그치?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낮아. 마이너스, O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심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심화는 얘들아 다 물리 2 내용이거든. 근데 아무도 별로 안 어려워. 그냥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 이거지. 계속 어렵다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지더라.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쌤이 그런 얘기했어. 이 문제가 계속 어렵다 생각하잖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된대. 도전을 안 하게 된대. 근데 내가 습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도전을 하게 된대 그냥. 그래서 내가 맨날 보면 습네 하는데 진짜 쉽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 이게 쉽다는 뜻이 아니고 얘들아 스스로를 쉽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스트레스 덜하다, 뭐 이런 의미지. 도전해봐라 이런 의미야. 알겠지? 얘들아 진짜 쉽다는 뜻이 아니고. 그치 중력이 하는 일과 물체 이동 경우는 이거 뭐냐면 요 심화되어 있는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자 얘가 공이 있잖아. 질량 m인 공이 h 높이에서 떨어져 이렇게. h 높이에서 떨어져.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얼마니 이렇게 볼게. 그럼 중력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봐. 중력이 이거야. 그치? 힘은 mg고. 그럼 거리는 이쪽 방향으로 h만큼 가죠. 맞지?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얼마지? 한 일은 mg 곱하기 h지. 그치? 플러스지. 같은 방향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물체의 질량 m인 공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슉 이렇게. 우리 책에 두 번째 있는 거. 그러면 여기가 요 거리를 s로 할게. 여기를 h. 그러면 이쪽으로 존재하는 힘이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했긴 했는데
또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자, 질량 M이야 얘들아. 이쪽으로 중력이 mg가 있어.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눠? 이쪽 방향 성분과 이쪽 방향 성분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세타면 어디가 세타면 여기 세타. 여기는 x라도 둘이 더하면 90도, 둘이 더하면 90도. 그럼 여기 세타. 그럼 mg를 이쪽으로 각을 끼고 있으면 각코 끼고 있네. 코사인이야. 그러면 여기는 mg 코사인. 얘는 뭐지? mg 사인 세타. 그치? 그러면 mg 사인 가지고 얘가 그치?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얘한테 존재하는 힘은 뭐지? mg 사인 세타. 이렇게. 자, 거리는 이쪽으로 내려오지. s. 그러면 이 경우에 물체가 중력이 한 일은 mg 사인 세타. 얘들아, 이때 세타, 여기가 세타, 여기 세타. mg 사인 세타 곱하기 s지. 자, 근데 이 삼각형에서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s분의 h가 뭐지? 사인이지, 그치? 네. 그러면 s분의 h가 사인 세타네. 그럼 h는 뭐지? s 사인 세타. 이게 h. 그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얘나 한 일이 어떻다? 같다. mgh로 같다. mgh로 같다. 그러면 자, 이게 있잖아. 위치 에너지 변화만 같으면 중력이 한 일은 똑같아.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A 위치가 여기라 A점이 여기 있어. B점이 여기 있어. 그렇지? 얘가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위치 에너지 변화는 어때? 똑같지.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얘랑 똑같은 mg겠지.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의 양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그게 이 내용이야. 그래서 가나다 모두 중력의 한 일이 어떻다? 같다. 여기서 또 차면 얘들아, 일은 있잖아. 일은 그 F 곱하기 S의 코사인 세타잖아. 그치? 잘 생각해봐. 그러면 F와 S 사이의 각도를 막 따져가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 내가 그냥 F 곱하기 S는 코사인 세타 이것만 기억하면 얘한테 존재하는 힘은 요건데 이 물체가 이렇게 갔네? 여기가 세타네? 그럼 여기서까지 한 일. 그 다음에 얘 여기 왔어. 그럼 얘가 그치? 자, 중력은 이쪽 방향인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하네. 얘 세타는 이거네. 그럼 얘들아, 이거 다 더하려면 더한다고. 봐봐. 이거 봐봐, 이거. 그러면 중력은 이건데 방향은 이거네. 세타는 요거네. 얘들아, 여기 왔을 때는 중력은 이건데 방향은 이거네. 세타는 요거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려면 더한다고.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중력 F 곱하기 S 코사인 세타를 써도 되지만 너무 힘들어. 그럼 뭐 하면 돼? 에너지 변화가 편하다. 에너지는 중간이 필요 없어. 처음과 끝만 보는 거야. 중간에 이거는 다 상관없다. 중간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중력의 한 일은 다 똑같아. mgh. 처음과 끝만 보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일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잖아. 이때 일은 F 곱하기 S의 코사인 세타로서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얘들아, 요거는 그냥 안 적어도 되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러면 돼. 이런 걸 경로를 따지는 경로 함수야. 경로를 따져. 근데 에너지는 처음과 끝만 봐. 중간은 필요 없어. 이걸 상태 함수야. 미안해.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됐어. 이것까지 필요 없어. 그래서 실제로 F 곱하기 S 코사인 세타로 구하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다. 왜? 중간은 필요 없으니까. 자, 참고로 그냥 하시고. 아주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은 뭐라고? 2분의 1 kx이고. 자,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이 어딜까? 기준점이 어딜까? x가 0일 때. 그럼 x가 0일 때가 어떤 상태지? 용수 처리? 늘어나지 않은 원래 길이의 상태. 거기를 기준으로 했다가 x만큼 늘어나면 에너지가 있어. 그게 2분의 1 kx. 되겠니? 그치? 자, 2분의 1 k.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얘들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있잖아.
우리 책에 여기 보면은 자 삼각형 같은 게 나와. 삼각형. 탄성력이에요. 미치 에너지. 탄성력 미치 에너지. X, F, X, F 쭉. 얘들아, 그치? 얘들 여기가 1cm를 할게. 여기 2cm를 할게. 여기 3cm를 할게. 아, 중학교 때 하는 거. 이때 한 일의 양과 이때 한 일의 양과 이때 한 일의 양이 어때? 다르지. 같지 않잖아. 그래서 0에서 1cm는 에너지가 얼마 안 드는데 1에서 2, 2에서 3이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 이게 왜 그런 거야? 그치? F가 X에 관한 1차함수이기 때문에 면적이 다르다. 그럼 면적은 1이잖아. 1은 곧 에너지의 변화고. 그치? 그 에너지 변화량이 다르다고. 그럼 내가 용수철을 0에서 1cm 늘리는 거랑 1에서 2cm 늘리는 거 2에서 3cm 늘리는 게 다르다고. 중량은 다르, 중량은 같지. 중량은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가. 그러니까 1m나 2m나 3m나 해준 일이 똑같아. 중량 같은데, 그치? 얘는 다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니까, 그치? 에너지의 비가 몇 대 몇이니 이런 거 잘 물어봐. 그러니까 0에서, 뭐 예를 들어서 2cm까지 늘리고 2cm에서 뭐지? 뭐 3cm까지 늘렸어. 그럼 에너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저 면적 차이 뭐.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문제가 뒤에, 얘들아, 뒤에 별로 없더라고. 그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 6번까지 밖에 없어.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작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잘. 어이구. 미안하다. 여기 뒤에 사고력 확장 거 좀 어려운 거 답지가 있어. 답지가 있어. 아유 그래. 아유 그렇지. 일단은 줄게. 일단은 줄게. 자, 이거 다 뒤에 답지 있거든. 한번 풀어봐. 이거 운동량 충격량까지 있는 거고. 그 예전 하이탑에 있는 그런 문제. 얘들아 여기 사고력 확장 문제 2번 얘들아 보지 않아. 나중에 그 경난가고 기출 문제 똑같은 게 요거 지난번에 우리 반 안 풀었나? 이거 참고하고 기출 문제가 똑같아. 그냥 이런 거 나와. 그렇지. 근데 뒤에 답지가 있어 얘들아. 한번 보시고 모르겠다면 그냥 그치 남들이 질문하는 거 들으면 돼.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아이고 휴가 잘 보내시.